여러분 반갑습니다. 원가 회계 중에서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1강 표준 원가 계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거하고 예정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목 그대로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할 때 실제 발생한 원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 발생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시점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과거니까 이미 실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발생한 원가를 우리는 과거에 이미 발생했다라고 해서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원가. 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하고 같이 쓰면 그게 바로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인데 실제 원가를 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똑같이 종합 원가 계산인데 실제 원가로 종합 원가 계산을 하면 그건 이제 실제 종합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발생한 원가가 아닙니다. 예정 원가죠. 제품의 제조 원가 계산을 할 때 예정 원가를 이용한다. 이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 정도 원가가 발생할 것이다.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또는 예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추정한 원가예요. 미래에 이 정도 원가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추정한 원가. 미래 추정한 원가다. 그래서 이 예정 원가 계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평준화 원가 계산 또는 다른 말로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사실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본 그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었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분류한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면 그것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인 것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따로따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그냥 뭉뚱그려서 집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원가 계산을 분류하면 개별,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때 우리가 실제 원가를 사용하느냐 또는 예정 원가를 사용하느냐, 예정 원가 중에서도 평준화 원가를 사용하느냐, 표준 원가를 사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짝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평준화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평준화 종합 원가 계산, 다음에 표준 원가를 가지고 개별 원가 계산을 하면 그것은 이제 표준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종합 원가 계산을 하면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예정 원가 계산 중에 크게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발생한 원가를 그대로 씁니다. 실제 원가를 사용해요. 그러면 뭐만 평준화 또는 정상 원가, 예정 원가를 쓰는 거냐? 제조 간접 원가만 예정 원가를 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라는 제조 원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제품의 제조 원가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실제 원가가 아닌 원가가 지금 섞여 있다. 그러면 결국 이 합계는 실제 원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정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표준 원가 계산은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모두 다 표준 원가라고 하는 예정 원가를 사용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제품의 제조 원가 합계가 당연히 제조 예정 원가가 되겠죠. 자, 그게 바로 표준 원가 계산이다. 자, 표준 원가 계산에서 예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정 원가 중에 표준 원가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준화 원가 또는 다른 말로 정상 원가라고 하는 것은 평준화시킨다라는 말이죠. 평준화시킨다. 과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과거가 됩니다. 과거, 지금부터 과거에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과거의 원가, 발생한 원가를 모두 다 자료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원가들을 이제 평준화시키는, 뭐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치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평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평준화된 그 원가가, 그 정도 원가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이제 평준화 원가가 됩니다. 자, 이러한 평준화 원가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경기 변동이라든지 각종 이제 원인에 의해서 원가가 크게 증가하고 크게 감소하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원가의 증감을 이제 평준화시켜서 원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긴다 하는 거고요.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평준화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평준화의 의미가 아니라, 자,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공정을 잘 운영을 하면,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표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예요. 표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때 표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이 원가는 바로 제조 공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 있는 원가다 이 말입니다. 목표가 될 수 있는 원가. 원가를 되도록이면 절감하고자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목표가 될 수 있는 원가, 그 되도록이면 표준적인 그 원가를 초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 원가를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원가다. 그리고 당연히 이 표준 원가는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표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표준 원가의 차이 분석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배울 텐데, 당연히 실제 원가하고 표준 원가의 차이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차이 분석을 함으로써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했나, 어디서 발생했나,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나, 부터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이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차이 분석이. 자, 그럼 이제 표준 원가의 어떤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예정 원가의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에 설정되는 거예요. 사후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설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품 한 개당 원가입니다. 제품 한 개당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다. 제품 한 개당 원가다. 자, 요거 어려운 말은 아닌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준 원가라고 하는 것은 제품 한 개당 원가를 의미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표준 원가는 제품 한 개당 원가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표준 원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가격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가 수량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직접 재료 원가를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재료는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원재료 공급 업체로부터 구매해서 가져옵니다. 구매합니다. 그죠? 자, 구매를 할 때
만약 그 재료를 킬로그램 단위로 구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표준적으로 제품을 킬로그램당 1,000원에 표준적으로 구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가격 표준이 됩니다. 직접 재료 원가의 가격 표준이 돼요. 그럼 이 가격 표준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직접 재료의 표준적인 매입 가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량 표준은 자, 직접 재료 원가를 예를 들어 보면 제품 한 개 한 개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의 수량은 당연히 동질적으로 동일한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제품 하나하나마다 질이 다른 그리고 양이 다른 그런 재료들이 각각 들어가게 되면 제품이 균일하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수량적으로 표준이 있어야 돼요.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가 표준적으로 5kg 들어가는 것이 투입되는 것이 표준량이다 라고 하면 자, 이게 바로 수량 표준인데 이거는 결국 표준적인 투입량이 됩니다. 표준적인 투입량. 자, 그게 바로 직접 재료 원가의 수량 표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품 한 개에 5kg이 표준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1,000원에 표준적으로 구매를 해서 와요. 매입을 해요. 그럼 결국 직접 재료 원가는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가 되는 것이냐? 그렇죠.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재료 원가는 5,000원이 되겠죠. 개당 5kg 들어가는데 킬로그램당 1,000원씩 매입해 오니까. 그죠? 개당 5,000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개당 5,000원이라고 하는 거, 이 5,000원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표준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직접 노무 원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자, 가격. 직접 노무 원가는 사람을 쓰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일하는 만큼 돈을 줘야 돼요. 얼마 정도로 줄 거냐? 시간당 10,000원씩 준다. 일하는 시간, 자, 직접 노무 인력이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직접 노무 시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직접 노무 시간당 1시간당 10,000원씩 주겠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가격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직접 노무 원가에. 자, 그럼 이 가격 표준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죠. 표준 임률을 말하는 것이다. 표준 임률. 그 다음에 수량 표준은 자, 직접 노무 인력이 공정에 투입이 돼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제품 한 개를 만들어내는데 1.5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이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표준적으로 한 개 만들어내는데 1.5시간, 1시간 반이 걸린다. 자, 이것이 바로 직접 노무 원가의 수량 표준이 돼요. 수량 표준. 그럼 이 직접 노무 원가의 수량 표준은 뭘 말하냐? 자, 그렇죠. 표준 투입 시간이 됩니다. 표준 투입 시간, 표준 노동 시간이 되겠죠. 결국 자,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가 되겠나? 한 개 만드는데 1.5시간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당 10,000원씩 준다면 그러면 표준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가 될까? 개당 15,000원이 되겠다. 이게 바로 표준 직접 노무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조 간접 원가가 나오죠.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이 두 가지는 말 그대로 직접 원가예요. 직접 원가. 그런데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직접 원가가 아니라 간접 원가입니다. 간접 원가는 자, 우리가 배부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조 간접 원가는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그 제품별로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우리가 간접 원가라고 하는데 제조 간접 원가는 그렇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품의 원가를 우리 계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이렇게 말하죠. 배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인위적으로 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배부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배부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배부할 때는 배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걸 생각하고 봅시다.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5,000원씩 나눠주겠다, 배부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제조 간접 원가의 가격 표준입니다. 자, 이 시간이 뭡니까? 이 시간은 여기 나오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에요. 직접 노무 시간을 말합니다.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5,000원씩 배부하겠다. 5,000원씩 배부하겠다. 그럼 결국 제조 간접 원가의 가격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배부율을 말하는 것이다. 표준 배부율.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직접 노무 시간당 배부하니까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죠. 그러면 자, 직접 노무 시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수량 표준이. 여기에 이미 수량 표준이 나와 있죠. 한 개당 1.5시간씩 들어가는 게 표준적인 직접 노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배부 기준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한다면 그러면 수량 표준은 직접 노무 원가의 수량 표준하고 동일한 수량 표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표준 배부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제조 간접 원가의 자, 제품 한 개당 표준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될까? 개당 1.5시간 투입되는데 시간당 5,000원씩 제조 간접 원가를 나눠주겠다. 그러면 제품 한 개당 제조 간접 원가를 얼마씩 나눠주는 거예요? 5,000원 곱하기 1.5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개당 7,500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직접 재료 원가는 개당 5,000원 이 표준 원가고 직접 노무 원가는 개당 15,000원이 표준 원가고 제조 간접 원가는 개당 7,500원이 표준 원가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제품 한 개당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표준 제조 원가가 나오겠죠. 자, 합계하면 한 개당 27,500원이 바로 제품 한 개당 표준적인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각 제조 원가별로 자, 이 재료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 그리고 단위당 표준 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 이 가격 표준과 수량 표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자, 직접 재료 원가는 가격 표준이 아까 봤죠? 표준적인 재료 단위당 매입액 표준 매입액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가격 표준을 설정할 때는 자, 매입 부대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왜? 매입 부대 비용은 그 직접 재료, 원재료를 매입할 때 그 매입할 때 들어갔던 부수적인 비용, 부대 비용, 예를 들면 운송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각종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각종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대 비용은 그 원재료의 원가, 취득 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매입 부대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량 표준은 제품 한 개당 표준적인 재료 투입량을 말하는 것인데 당연히 자, 공손이라든가 감손을 고려를 해서 수량 표준을 설정해야 된다. 자, 보통 이 공손이나 감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종합 원가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배우게 되죠. 자, 공손이나 감손을 고려해서 수량 표준을 설정한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자, 가격 표준이 표준 임률이죠. 표준 임률, 시간당 임률이에요. 자, 그때 가격 표준을 설정할 때는 뭐 퇴직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아니면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뭐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료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회사 부담할 보험료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직접 노무 원가의 가격 표준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수량 표준은 제품 한 개 만드는데 몇 시간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표준적인 직접 노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수량 표준을 설정할 때 자, 시간 연구라든지 동작 연구 등의 산업공학적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아주 그냥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작업을 할 때, 자, 직접 노무 인력이 작업자가 자, 제조 공정에서 작업을 할 때, 자, 어떤 동작으로 작업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작업이 되겠는가? 그게 동작 연구죠. 자, 그럴 때 작업을 할 때 몇 시간 정도 걸리는가?
자, 그게 바로 시간 연구입니다. 그죠? 그런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때 도대체 몇 시간이나 걸리겠는가라고 우리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 직접 노무 원가의 수량 표준을 우리가 설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 작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당연히 작업을 하려면 작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 준비 시간하고 정상적인 휴식 시간 등은 당연히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표준할 때. 그런 걸 포함 안 시켜버리면 휴식도 하지 말고 바로 휴식하지 말고 작업만 하라 이 말이 되거든요. 당연히 정상적인 휴식 시간은 포함해서 수량 표준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제조 관제본가는 가격 표준이 우리가 표준 배부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배부하려면 당연히 배부 기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량 표준은 자, 제품 단위당 배부 기준 발생. 예를 들어서 직접 노무 시간당 배부를 한다면 시간당 5,000원씩 배부한다. 그러면 시간은 당연히 직접 노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배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직접 노무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 표준적으로 발생하나 그게 바로 수량 표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 이 제조 관제본가의 특징은 자, 직접 재료 원가, 제조 원가 중에 제조 원가가 이만큼 있으면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노무 원가와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모두 제조 관제본가에 다 들어가요. 모든 원가가 제조 관제본가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관제본가는 매우 다양한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항목별로 일일이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개별 원가 항목별로 표준을 설정하지 않고 다만 제조 관제본가 중에 변동 원가인 제조 관제본가, 즉 변동 제조 관제본가, 그리고 제조 관제본가 중에 고정 원가인 제조 관제본가. 자, 그걸 우리가 고정 제조 관제본가 이렇게 부르죠. 자, 변동 제조 관제본가와 고정 제조 관제본가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따로 설정합니다. 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 원가냐 고정 원가냐 그것만 구분해서 변동 원가, 고정 원가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표준을 설정한다. 표준 원가를 설정한다. 이제 그 업종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원가의 용도와 유용성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자, 표준 원가가 있게 되면 자, 우리 회사에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그리고 그 표준 중에서 이제 가격 표준이 있고 수량 표준이 있고 자, 그런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설정해서 표준적인 원가를 우리 회사에서 설정을 했다면 자, 그런 표준 원가를 우리가 회사에서 알고 있다면 설정을 했다면 매우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 제품의 원가 계산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기말 이전에도 용이하게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실제 원가가 있고 자, 예정 원가가 있었죠. 그 예정 원가 중에 이제 표준 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실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실제 원가가 이만큼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실제 원가로만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하려면 최종적으로 기말이 되어야만 실제 원가가 확정이 돼요. 그러면 실제 원가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품의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원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표준 원가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기말이 되기 전에는 일단 표준 원가를 가지고 원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말 이전에도 아주 용이하게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표준 원가를 가지고. 표준 원가를 모르면 기말 되기 이전에는 그렇게 이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표준 원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원가도 모르기 때문에. 다만 기말이 되면 이제 실제 원가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기 중에는
표준 원가를 가지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을 하다가 기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실제 발생한 원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실제 발생한 원가가 당연히 기준이 돼야 되니까 표준 원가로 원가를 계산했다가도 이제 기말에 실제 원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실제 원가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실제 원가로. 그래서 이렇게 기말에 실제 원가와의 차이 조정을 통해서 실제 원가로 전환시켜 준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는 크게 보면 자,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실제 원가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매출 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제 비례 조정법이라고 합니다. 비례 조정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 비례 조정법 안에 자, 총원가 비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원가 항목별 비례 조정법 또는 여러 가지 교재에 따라서는 원가 요소별 이런 말도 씁니다. 원가 요소별 또는 원가 항목별 비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 기준이 있죠. 이 국제 회계 기준하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 이 표준 원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 회계 기준에서는 두 회계 기준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표준 원가가 자,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하고 유사하다면 자, 재고 자산을 표준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하고 유사하다면 재고 자산을 표준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표준 원가로 재고 자산을 표준 원가로 측정한다 이 말은 자, 이렇게 차이 조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냐? 매출 원가 조정법을 쓰라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표준 원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 계획을 세울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계획, 여기 이제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금액으로 표현한 계획이에요.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 그것을 우리가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 자, 예산은 뭐 여러 가지 모임, 뭐 학교에서의 학생들 동아리 모임부터 해서 회사, 뭐 각종 다음 해에 대한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 편성할 때 매우 유용하다. 표준 원가를 안다면. 자, 합리적으로 설정된 표준 원가를 가지고 차기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그 표준 원가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표준 원가를 안다면 자, 원가 통제도 아주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까 설명했죠.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자, 원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 말입니다. 자, 실제 원가와의 차이 분석. 자, 이것은 우리가 제2강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차이 분석을 통해서 원가 관리와 통제 그리고 부문별 성과 평가를 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 표준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허용 가능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허용 가능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집중적인 관리나 통제를 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역시 뭐 표준 원가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자, 이제 예외에 의한 관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회사에서 표준으로 설정하는 원가가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실제 원가는 당연히 표준 원가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단 1원이라도 틀리면 우리가 그걸 다 관리해야 되나?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 표준 원가 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가 좀 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차이는 뭐 큰 차이 아니야 라고 무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표준 원가가 100원인데 뭐 10원만큼 좀 더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10원만큼 원가가 조금 더 적게 발생하는 경우. 자, 이 정도의 차이는 거의 뭐 표준 원가하고 거의 다름없이 거의 유사하게 발생한 거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자, 그 범위를 우리가 허용 가능 범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원가를 발생한 걸 봤더니 105원이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표준 원가보다 5원 정도가 원가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차이다 이 말입니다.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리고 92원 이것도 역시 허용 가능 범위 안에서 원가가 발생한 거니까 이 정도의 허용 가능 범위 안에 있는 이 원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자, 허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서 120원의 원가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가가 이 허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80원의 원가가 발생했어요. 허용 가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라는 경우는 뭔가가 이 허용 가능 범위를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발생한 이런 원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원가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이런 차이, 왜 이렇게 발생했지?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알아내고 그리고 그 분석 결과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예외에 의한 관리는 뭐 때문에 가능했나? 표준 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죠? 표준 원가의 유용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표준 원가를 기말에 실제 원가로 전환한다, 바꿔준다라고 말했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회계 기간 중에는 실제 원가가 최종적으로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회계 기간 중에는 표준 원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 100원으로 원가 계산을 했어요. 기말에 대보니 이제 실제 원가가 이제 확정이 돼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0원이 실제 원가가 발생한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차이가 얼마 발생했습니까? 20원의 원가 차이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이 경우는 표준 원가로 이미 원가 계산을 했잖아요. 그죠? 100원이라고. 그럼 나중에 보니까 12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원가를 20원만큼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자, 기말에 수정 분계를 통해서 20원만큼 원가를 증가시켜 주는 그런 처리,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조정은 이제 회계 원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수정 분계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죠. 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원가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원가를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 이러한 실제 원가하고 표준 원가의 이 차이 금액을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다 집계를 해요.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의 이름이 원가 차이인 겁니다. 자,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차변 잔액으로 20원이 있더라. 자, 이렇게 원가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 차이 계정 과목에 차변의 잔액이 있게 됩니다. 20원. 자, 여러분들 이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 자, 이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을 자산이나 또는 뭐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비용 계정 과목이다 생각하는데 그 차변에 20원이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비용 또는 자산을 20원만큼 증가시켜야 하는 그러한 원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왜 증가시켜줘야 됩니까?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증가시켜야 되는 차이다.
원가 차이에 차변의 잔액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고 비례 조정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원가 차이 계정 과목에 차변 잔액으로 20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원가를 증가시키라는 거냐? 자,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 차변 잔액이 20원이 있으면 자, 이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된다는 거냐? 자, 원가 차이 계정 과목에 대변에 20원만큼 들어가면서 쓰면서 이 20원이 자, 매출 원가 차변에 20원 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분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 매출 원가 20원, 대변 원가 차이 20원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되고 이렇게 전기가 되면서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잔액이 0이 되면서 마감이 되고 매출원가 계정 과목에 매출원가가 20원만큼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증가되잖아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그죠? 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매출원가 조정법이에요. 그 다음 비례조정법. 자, 비례조정법에는 이제 총원가 비례조정법이 있고 뭐 원가 요소별 또는 원가 항목별 비례조정법 이렇게 있는데 흐름은 크게 똑같습니다. 자, 차변의 원가 차이가 20원이 있다. 자산이나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는 차이다. 자, 원가 차이를 이제 마감을 하는데 마감을 할 때 여기는 20원을 바로 매출원가에서 전액 다 조정을 해버렸는데 자, 여기는 이제 이렇게 20원 중에 자, 10원만큼은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6원만큼은 제품이라는 자산 계정에서 조정을 한다. 그 다음에 4원만큼은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에서 조정한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원가 차이 계정 과목이 마감이 되면서 매출원가 10원 증가시켰고 제품 6원 증가시켰고 제공품 4원 증가시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원가 차이가 매출원가라는 비용 그리고 제품과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증가시키는 원가 차이가 된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비례조정법이에요. 왜 비례라고 하냐? 자, 이 10원, 6원, 4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임의적으로 제가 숫자를 넣었지만 10원, 6원, 4원은 각각의 각 계정의 잔액에 비례해서 10원, 6원, 4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조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회계 기간 중에 표준원가 100원으로 원가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원가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얼마가 됐냐? 70원밖에 안 된 거예요. 표준으로 원가 계산을 다 했는데 100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7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원가를 계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말에 30원만큼 원가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원가를 감소시키는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기말에 자, 원가를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다. 자, 원가 차이 계정. 자, 아까하고는 반대죠. 이번에는 원가 차이 계정 과목에 차변이 아니라 대변의 잔액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는 자, 원가 차이 대변에 30원 있다. 이 말은 결국은 비용이나 자산을 30원만큼 감소시켜야 되는 원가 차이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왜 30원만큼 감소시킵니까? 실제 원가가 그 표준 원가보다 작기 때문에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원가 차이 계정 대변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이제 매출원가 조정법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원가 차이 계정 과목 대변에 30원의 잔액이 있죠. 자, 이것을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다 그냥 조정해버린다? 매출원가에서 다 조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원가 차이 계정 차변에 30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원가 차이 계정 과목은 이제 잔액이 0이 되죠. 그래서 마감이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어디로 다 보낸다?
매출원가의 대변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이잖아요. 근데 대변에 30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매출원가를 30원만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비용을 줄인다 이 말이에요. 자, 전부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 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비례 조정법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원가 차이 대변에 30원 있다. 그런데 그 중에 15원만큼은 어디에서?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자, 원가 차이 차변 15원이니까 매출원가 대변 15원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원만큼은 제품에서 조정하겠다. 원가 차이 차변 15원이니까 제품 대변 10원이 오겠죠. 분개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분개를 원래는 분개해서 전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분개를 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총계정 원장에서 이제 각 계정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면 훨씬 이제 분개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총계정 원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원은 이제 어디서 조정을 할까? 제공품에서 조정하겠다. 원가 차이 차변 5원, 제공품 대변 5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는 30원이 다 매출원가를 다 감소시켜 버렸는데 여기서는 매출원가는 15원만큼 감소, 제품은 10원만큼 감소, 제공품은 5원만큼 감소, 잔액을 감소시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표준 원가를 실제 원가로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그 차원가 차이를 조정하면서 자, 이제 표준 원가의 실제 원가 전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원가 회계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원가 회계 초반부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원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표준 원가 계산에서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 표준 원가가 아니고 일단 실제 원가라고 생각을 하고 원가의 흐름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기초 원재료 100원이 있습니다. 원재료는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기에 투입이 안 되고 창고에 원재료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단기로 2월돼서 넘어온 기초 원재료가 100원이 있고 자, 제공품은 자, 기초 제공품이 500원 있어요. 제공품이 공정을 완료해야만 이제 제품이 되는데 아직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재고자산, 그걸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죠. 자, 공정을 완료하지 않은 채로 전기로부터 단기로 2월돼서 넘어온 기초 제공품이 5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자, 기초 500원이 있어요. 자, 제품은 자,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완성은 됐어요. 공정을 완료해서 완성은 됐는데 아직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판매가 안 돼서 창고에 있는 채로 단기로 2월돼서 넘어온 거 기초 제품 500원 있습니다. 지금은 다 실제 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재료가 필요해요. 원재료를 매입했습니다. 900원.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원재료는 총 1,000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창고에 있던 원재료를 꺼내서 출고를 해서 제조 공정에 이제 투입을 해요. 그런데 다 투입한 게 아니고 700원만큼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조 공정에 투입을 했다. 이 말은 제조 공정에 투입을 했다. 이것을 이제 회계 용어로 표현하면 제공품의 원가가 투입이 되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공품의 원재료 700원만큼이 투입이 됐다. 즉 제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자,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말하죠.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700원이 공정에 투입됐다. 그러면 원재료는 창고에 이제 얼마만큼 남아 있을까? 기말에 300원만큼 원재료가 창고에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제조 공정에 사람이 또 일하죠. 사람이 일하면 임금을 주고 상여를 주고 수당도 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직접 노무원가인데 자, 현금으로 500원을 줬다. 이 말은 사람이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됐으니까 현금으로 임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공품에 5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가 500원 투입이 됐어요. 제조 공정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가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는 다 제조 간접 원가죠. 자, 제조 간접 원가 현금으로 다 400원을 준 겁니다. 현금으로 400원을 돈을 주면서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조 공정에 투입된 원가예요. 그래서 제공품에 400원. 그래서 제공품의 원가를 다 집계합니다. 그죠? 제공품의 원가를 다 집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기초 제공품 500원. 이것은 기초 제공품 500원의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기에 투입된 원가예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아닙니다. 전기에 투입된 원가다. 전기에 500원만큼의 원가가 투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상태로 단기로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단기에 원가가 또 들어간 겁니다. 이만큼. 왜? 제품으로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원가를 또 투입한 거예요. 그러면 총 이제 얼마가 원가가 들어갔습니까? 전기에 투입됐던 500원의 원가, 단기에 투입된 1,600원의 원가. 그러면 총 2,100원의 원가가 지금 투입이 된 거잖아요. 자, 그 중에서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게 1,500원입니다. 제품으로 완성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오는 겁니다. 그죠? 이건 제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제품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품이 증가해야 되죠. 제공품이 감소하면서 제품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1,500원만큼. 그럼 기말에 아직 제품으로 완성이 안 된 원가는 얼마였습니까? 600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제품으로 완성이 됐는데 창고에 500원만큼의 제품이 있는데 제품으로 또 완성이 돼서 창고에 또 왔어요. 1,500원만큼이. 그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총 얼마가 됐습니까? 2,000원이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판매가 된 것이 매출원가가 되죠. 그게 이제 1,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매출원가의 차변에 1,000원 판매됐다. 이렇게 되겠죠.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이 지금 1,000원만큼이 제품이 남아있어요. 그 말에. 자, 이렇게 흘러가죠. 자, 여기서 이 원재료 들어간 거, 이게 직접 재료 원가죠. 700원, 직접 노무 원가 500원, 제조 간접 원가 400원. 이거는 언제 투입된 원가입니까? 전기가 아니라 단기에 투입된 원가예요. 그죠?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합해서 우리가 단기에 투입된 총 제조 원가다. 이렇게 말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다. 이렇게 말하죠.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의 합계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 1,600원 들어갔습니다. 1,600원 들어가고 전기에 들어간 거 500원 합해서 이제 2,100원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으로, 그중에서 제품으로 완성된 게 1,500원이에요. 자, 이것은 제품으로 언제 완성했습니까? 단기에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한 제조원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말하죠. 1,500원. 자, 매출원가는 판매가 된 원가죠. 제조원가 중에. 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 원가회계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표준원가의 실제 원가 전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원재료 100원이 있고 원재료를 매입했습니다. 900원만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자, 원재료를 제조 공정에 투입을 했는데 자, 600원만큼 투입을 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제 원가가 아니라 표준 원가입니다. 이 100원과 900원은 실제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이 실제 원가인데 이 600원은 표준 원가예요. 표준 원가. 그런데 실제 원가가 얼마냐? 실제로 공정에 투입된 재료의 실제 원가는 7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표준 원가는 600원인 겁니다. 실제 원가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이때 제공품에는 얼마가 기록되나? 표준 원가 600원만 여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표준 원가 600원만 기록돼요. 그럼 나머지 실제 원가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100원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는 어디에 집계됩니까?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에 집계되죠. 자, 원재료 대변이죠. 그러면 원가 차이 어디에 와야 되겠습니까? 차변에 와야 되겠죠. 자, 분계하면 그렇게 분계될 겁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실제 원가가 700원인데 표준 원가가 600원인 경우죠. 그죠?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 차이다. 차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공품에는 표준 원가가 들어갔다. 자, 기말에는 이제 300원만큼 남아 있겠죠. 자, 직접 노무원가 현금으로 500원 줬다. 이건 실제로 준 거 아닙니까? 실제 원가예요. 실제 원가. 그런데 표준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냐? 600원인 겁니다. 실제 원가는 다르죠. 그럼 원가 차이가 얼마 발생했어요? 100원 발생했죠. 그죠? 실제로는 500원 주는, 실제 원가는 500원인데 표준 원가가 600원, 실제 원가가 더 작죠, 이번에는. 그래서 원가 차이, 직접 노무 원가 차변, 그리고 원가 차이는 대변, 이렇게 온 겁니다. 왜 원가 차이 계정에 대변이 왔을까? 이 경우는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작기 때문에 원가를 줄여야 되는, 감소시켜야 되는 차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이 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원가 600원이 제공품에 여기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 실제로 현금으로 400원 준 겁니다. 실제 원가예요. 그런데 표준 원가가 400원이 아니라 300원인 겁니다. 300원. 그러면 원가 차이가 1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차이는 뭡니까? 실제 원가보다 표준 원가가 작죠. 그러니까 실제 원가가 표준 원가보다 크죠. 실제 원가가 더 크죠. 결국은 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 차이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의 대변에 100원. 그 원가 차이에는 차변에 100원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됐고, 여기 제공품에는 표준 원가 300원만 여기 들어갑니다. 결국은 여기에 표시된 제공품에 표시된 제조공정에 표시된 이 원가는 다 표준 원가인 겁니다. 표준 원가. 그리고 표준 원가하고 실제 원가의 차이는 다 어디에 집계됐다? 원가 차이라는 계정 과목에 지금 다 집계가 되어 있어요. 자, 차이를 보면 차변에 200원이 있고 대변에 100원이 있죠. 결국은 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변 잔액으로 100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가 차이 차변 계정에 100원이 있다. 잔액이 100원이 있다. 이 말은 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 차이가 있다. 즉 실제 원가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원가를 증가시켜야 되는 차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제공품은 자, 이 보면 500원, 600원, 600원, 300원이니까 합계가 지금 2,000원이죠. 자, 표준 원가다. 2,000원 중에서 1,500원만큼이 제품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 1,500원은 표준 원가입니까? 실제 원가입니까? 표준 원가겠죠. 그럼 여기에 제품 1,500원 증가되죠. 제품이 완성됐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2,000원이 되죠. 자, 기말에 제공품 남은 거 500원. 이거 표준입니까? 실제입니까? 표준 원가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에 표준 원가가 다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표준 원가가 된 겁니다. 이게 또 표준 원가고 다 표준 원가가 된 거예요. 자, 2,000원 중에 판매가 된 매출 원가 1,000원. 이것도 표준 원가입니다. 판매가 된 매출 원가 1,000원. 표준 원가 됐어요. 기말에 제품으로 남아있는 거 1,000원. 이것도 표준 원가죠. 표준 원가로 지금 다 집계를 해서 표준 원가로 제품 원가, 매출 원가, 제공품의 원가 다 표준 원가로 다 집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이 돼서 이제 실제 원가로 바꿔보자. 자, 원가 차이 차변 잔액으로 100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원가 차이 대변에 100원을 쓰면서 원가 차이 계정을 이제 마감을 한다 이겁니다.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원가 차이를 마감을 한다. 그럼 이 100원을 전부 다 어디에서 조정한다? 매출 원가 차변에서 조정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원가 차변 100원, 원가 차이 대변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 차이는 마감이 되고 매출 원가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더 이상 1,000원이 아니에요, 이제. 원가 차이를 조정하면서 1,100원이 되죠. 1,100원이 되죠. 그럼으로써 이 매출 원가는 뭐로 바뀝니까? 실제 원가로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매출 원가에서만 조정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실제 원가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나머지 제품 1,000원 남은 거 하고 제공품 500원 남은 거는 이건 여전히 표준 원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모두 다 매출 원가에서만 조정을 했어요. 이 두 개는 이제 표준 원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에서 그 회계 기준을 설명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 표준 원가가 실제 원가하고 유사한 경우에 그럴 때는 재고 자산을 표준 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재고 자산은 어떤 겁니까? 제공품하고 제품이 이 두 가지가 재고 자산이잖아요. 자, 이 제공품 기말에 남은 거 500원, 제품 기말에 남은 거 1,000원. 이 다 지금 뭐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표준 원가로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매출 원가만 실제 원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우리가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즉 매출 원가만 실제 원가로 바꾸고 제공품과 제품은 표준 원가로 그냥 놔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 방법은 그런 방법이다. 자, 그다음에 자, 비례 조정법 중에서 자, 총원가 비례 조정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총원가 비례 조정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자, 원가 항목별 비례 조정법은 이것보다 조금 더 훨씬 좀 복잡합니다. 자, 복잡해서 자, 원가 항목별 비례 조정법을 좀 생략을 하고 총원가 비례 조정법을 가지고 자, 비례 조정법을 말을 해줄게요. 자, 이까지는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 표준 원가가 되어 있다. 다 표준, 매출 원가 다 표준 원가고 제품, 제공품 기말에 남아있는 1,000원, 500원 다 표준 원가다. 원가 차이 차변에 100원 잔액이 있다. 똑같습니다. 앞에 거하고. 자, 이제 총원가 비례조정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때 지금 원가 차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원가 차이 금액은 차변 잔액으로 100원이 있는 경우죠. 100원. 100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까? 자, 먼저 매출원가 금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1,000원. 표준원가죠. 1,000원 그대로 있고 기말에 제품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얼마 있습니까? 1,000원. 이것도 표준원가죠.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 있습니까? 500원 남아있죠. 그죠? 1,000원, 1,000원, 500원 이건 지금 다 표준원가입니다. 그죠? 이 표준원가로 표시된 매출원가, 제품, 제공품의 잔액을 다 집계를 해서 자, 요거의 합계가 이제 2,500원이죠. 자, 요거의 이제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2,500분의 1,000 하면 이거는 40%예요. 2,500분의 1,000 하면 똑같이 40%예요. 2,500분의 500 하면 이거는 20%입니다. 20%. 그러면 이제 40, 40, 20 이렇게 이제 비율이 정해졌죠. 자, 그러면은 조정을 해야 될 원가 차이 금액은 100원이잖아요. 그죠? 조정을 해야 되는 원가 차이 금액은 100원이니까 자, 이 100원을 이 비율에 따라서 이제 쪼개주는 겁니다. 자, 100원의 40%는 40원이죠. 또 100원의 40%는 40원. 100원의 20%는 20원.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 조정을 해야 될 이 100원을 매출 원가에 40원, 제품에 40원, 제공품에 20원 이렇게 쪼개서 비례해서 조정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원가 차이 금액 차변 잔액으로 지금 100원이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자, 매출 원가에서 40원만 조정하자. 원가 차이 대변 40, 매출 원가 차변 40 이렇게 되겠죠. 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에서 40원 조정하자. 원가 차이 대변 40, 제품 차변 4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가 되겠죠. 분계를 하고 전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공품에 제공품 20 조정하고 그 다음에 제공품 차변 원가 차이 대변 20, 제공품 차변 20 이렇게 또 조정이 되겠죠. 자, 분계를 하고 지금 전개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분계는 생략하고 바로 전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40, 40, 20 이렇게 하면서 이 원가 차이 계정은 잔액이 이제 0이 되면서 마감이 되죠. 원가 차이 계정은 이제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표준 원가 1,000원이었는데
실제 원가로 전환을 하면서 40원이 매출 원가가 더해졌죠. 그러면서 매출 원가가 증가했습니다. 얼마로? 1,040원으로. 그래서 매출 원가가 1,040원이 된 거예요. 실제 원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은 원래 표준 원가로는 잔액이 1,000원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잔액이 1,000원이 아니에요. 여기 40원이 더해졌기 때문에 제품의 잔액은 이제 1,040원이 된 겁니다. 실제 원가로 바뀌신 거예요. 그죠? 제공품은 자, 원래 잔액이 표준 원가로 500원이 있었는데 실제 원가로 바뀌면서 자, 20원만큼 제공품이 차변이 증가했죠. 그래서 잔액도 이제 더 이상 500원이 아닙니다. 얼마 됐어요? 520원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다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공품은 잔액이 520원이 됐고 제품은 1,040원이 됐고 매출원가가 1,040원 된 거예요. 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매출원가와 제품과 제공품이 전부 다 실제 원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례조정법은 매출원가뿐만이 아니고 제품과 제공품을 모두 실제 원가로 다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